안녕하세요 친구. 좋은 하루 되세요. 채널을 시청하고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러시아 기술을 입수할 위험이 있어. 러시아의 S-400 트리움프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들어간 선진 기술이 한국의 탄도 및 반공 미사일 프로그램에 힘을 보태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과 잠수함 배치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한국은 몇몇 러시아 기술로 자국 방위 산업을 강화했다.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로는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과엠셈 1000매-2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이 있다. 북한이 러시아의 S-300 미사일 기술을 자국 SLBM에 적용하고 있다고 한국 언론이 보도하는 가운데 한국은 이를 한 수 앞서고자 한다. 한국의 중앙일보에 보도된 이충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한국은 S-300보다 한 세대 앞선 S-400 위 좀 더 안정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S-400은 냉각 발사, 콜드 런칭 기술이 내장된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다. 냉각 발사 방식의 미사일은 한국의 최신형 3000톤급 잠수함 장보고 -3에 중요하다. 냉각 발사 시 로켓 엔진은 미사일이 일정 고도에 도달한 이후 점화한다. 이런 메커니즘 덕분에 잠수함은 수중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한국군 고위 관계자는 새 SLBM 개발이 2020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해군의 초대 잠수함 전단장 출신인 김혁수 예비역 해군 준장은 SLBM 이 유도장치를 장착한 SLCM만큼 정확성은 없지만 속도와 파괴력은 대단하다며 속도와 은밀성이 뛰어난 SLBM을 배치하면 한국 해군은 상황이 비상단계로 격화되기 전에라도 북한을 타격할 수 있다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한국의 반공망. 한편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엠셈은 삼성전자와 프랑스 방위산업체 탈레스 그룹이 50대 50으로 공동 투자해 만든 삼성 탈레스가 개발 중이다. 리처드 웨치츠 미국 허드슨 연구소 정치군사분석센터 소장은 엠셈이 S-400위 다기능 X밴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유 정보 등 알마즈 안테이 합자회사에서 제공된 S-400 미사일 기술을 이용할 것이다. LG위 미사일 유도장치도 러시아 설계 원리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한 것으로 한 인터넷 매체는 보도했다. 엠셈 1000매-2는 탄도미사일과 항공기용으로 개발 중이다. 한국이 러시아의 S-400에 가까운 어떤 시스템이라도 개발해낸다면 북한의 탄도미사일들을 무력화하는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되는 것이다. 600km 위 추적 범위와 400km 떨어진 항공기뿐 아니라 미사일 같은 목표물을 시속 17,000km 위 맹렬한 속도로 요격하는 S-400은 가공할 무기다. 러시아가 2010년에 첫 실전 배치한 S-400 대대들은 각각 발사대 8개와 통제센터, 레이더, 재장전이 가능한 미사일 16기를 갖추고 있다. 국방 컨설팅 회사 세계전략변화의 폴 기아라 회장은 사거리가 굉장히 멀고 매우 효과적인 전자전 능력을 고려할 때 S-400은 작전 수준에서 상황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고 디펜스 뉴스에 말했다. 민간 군사정책 싱크탱크 에어파워 오스트레리아에 따르면 같은 계열인 S-300P와 S-4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은 흔히 러시아판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불린다. 이 시스템은 많은 면에서 미국 패트리어트 시리즈보다 성능이 더 뛰어나며 최신형에서 패트리어트보다 훨씬 더 좋은 기동력과 생존력을 제공한다. 러한 국방협력 변화.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충실한 미국 무기 구매국인 한국이 러시아제 무기를 구매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사실 한국의 러시아 무기 도입은 뜻밖의 늘어났다. 1991년 냉전 종식 이후 한국은 현금 10억 달러와 소비재 4억 7천만 달러의 차관을 한소 수교화 남북 유엔 동시 가입 대가로 옛 소련에 제공했다. 하지만 같은 해 소련은 역사에서 사라졌다.
소련을 이어받은 러시아는 차관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T-90 전차와 보병 전투 차량, 헬기 같은 풍부한 군사 장비로 대신 갚기 시작했다. 불곰 사업으로 알려진 두 번에 걸친 차관 상환용 첫 무기 도입 사업은 1995년과 2003년에 서명됐다. 한국군이 강력한 러시아제 무기의 매력을 느끼긴 했지만 한국은 이를 계속 수입하기를 원치 않았다.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 한국은 미국의 군사 생태계와 긴밀하게 통합돼 있어 러시아 무기들은 쉽게 통합될 수 없다. 이는 물론 경쟁국들을 밀어내고 자국 무기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미국의 오래된 계략이다. 어쨌든 한국은 러시아제 무기의 대량 구매를 중단했다. 둘째, 한국의 야망이 더 커졌다. 한국은 많은 상업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에 발맞춰 세계적 수준의 군산 복합체를 건설하고자 했다. 한국 정부의 국방개혁 2020 계획은 국방 R&D를 통한 독자적인 국방전력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S400 첨단 기술이 이전될지도 관심이다. 주승호와 곽태환은 저서 21세기 한국, 코리아 인 더 21센추리 의 외교 안보 정책, 통일과 그 이후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볼 수도 있다. 양국은 선진 기술과 첨단 무기를 공동 개발해 세계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양국 관계는 상보적일 수도 있다. 러시아는 기초과학과 선진 기술에서 두 가지 장점을 갖고 있고 한국은 기술과 자본을 상용화하는 데서 강점이 있다. 한국, 러시아 군사기술 채용 SLBM 상용화 앞당기나 북한의 미사일 의협을 무력화하기 위해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과 방공 시스템의 핵심 테크놀로지는 최첨단 러시아 기술이다. 한국은 러시아의 최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 S400 트리움프, 나토 제식명사 X-21에 탑재된 고급 미사일 기술을 채용하고 있다. 48L6이 장거리 미사일과 9M96 단거리 미사일로 구성된 S400은 탐지거리가 300km인 L밴드 96L6 목표물 획득 레이더를 갖추고 있으며 탐지거리 300km의 I, J밴드 그레이브 스톤 목표물 추적 레이더가 장착돼 있는 S-300PMU, 나토명 SA-10 시리즈를 업그레이드한 차세대 대공미사일 시스템이다. 한국은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이나 잠수함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의 기술을 대규모로 채용하면서 무기산업을 업그레이드해왔다. 이 가운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과 한국산 장거리 요격 시스템인 LSAM은 러시아 S400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MSAM-1000, 유도탄 위 레이더 탐지거리와 미사일 사거리를 늘린 업그레이드형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이 개발하는 중장거리 지대공미사일 시스템의 일정 부분은 러시아의 S400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현재 한국은 러시아 제-S300 미사일 기술을 SLBM에 도입하고 있는 북한보다 더 높은 수준을 기대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로켓 전문가들은 한국의 로켓 개발 기술이 북한에 비해 10년가량 뒤처져 있다고 평가해왔다. 나로호 발사에서 알 수 있듯 한국은 1단계 발사체 개발 능력이 없다. 전적으로 과거 소비에트 시절부터 군사 분야에 있어 러시아의 기술에 의존해왔던 북한을 뛰어넘기 위해 한국 역시 러시아의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로시스카야 가제타가 중앙일보를 인용 보도한 대목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충근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러시아의 지대공미사일인 S300을 응용해 SLBM을 만들고 있지만 한국은 러시아 경협차관 대가로 들여온 S400에 적용된 콜드론칭 기술을 통해 북한보다 안정적인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화약이 아닌 가스압 발사 방식으로 수면 위에서 미사일을 점화시키는
콜드 론칭은 SLBM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 S400위 기술을 적용한 것이다. 한국 최초로 독자 설계하고 건조한 장보고 3은 배수량이 3,000톤으로 지난 2012년 12월 대우조선해양과 상세 설계 및 함 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를 진행해 왔으며 장보고 3 배치 I 1번 함을 2014년 11월에 착공했다. 여기에 장착되는 미사일은 콜드 론칭 기술이 접목된 것으로 미사일이 일정한 고도에 도달할 때까지 로켓 엔진이 점화하지 않는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한국 해군 보유 무기는 현재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 SLCM이 포함돼 있다. 그렇지만 북한이 시연 발사로 단중 장거리 로켓의 잠수 안발 사탄 도미사일 SLBM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실시돼 한국 국방부는 대응 차원에서 SLBM 보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러 S400 기초 한국이 자체 생산한 M-SAM 지대공 미사일 기존의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로 운용 중인 미사일은 미국 레이시온사 호크 미사일과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이 1950년대에 개발된 미사일뿐이었다. 육군의 방공무기로 천마 대공 미사일과 비오 자주 대공포 같은 시스템이 이미 개발돼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두 체계 모두 육군의 야전 방공체계이며 공군의 방공체계와는 구분된다. 이에 대한민국 공군은 호크 미사일 체계 대체용으로 사거리 40km 급 중거리 중고도 방공미사일을 개발하기로 했다. 천궁 M-SAM은 대한민국의 국방과학연구소 에드카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유도 미사일이다. 1999년 개발이 시작됐는데 초기 러시아 제-S400 지대공 미사일 기술이 도입됐다. 허드슨 연구소의 정치군사분석센터 소장은 M-SAM은 S400 다기능 X밴드 레이더에서 얻은 기밀 정보를 포함해 러시아 방산업체인 알마즈 안테이 4S400 미사일 기술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M-SAM은 탄도미사일과 항공기 모두에 대항하도록 설계돼 있다. 러시아 S400위 미사일 9M96을 사용하며 초속 5km까지 요격이 가능하다. 북한의 노동 1호를 요격할 수 있는 수치다. 기우뚱하는 러시아 한국 간 방위 협력.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동시에 미국 제무기 주요 수입국인 한국이 러시아 제무기를 구매하는 것은 아이러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방위산업 교류는 바로 러시아 경협차관 때문에 이뤄진 일이다. 냉전 종식 후 1991년 한국이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러시아 경협차관을 제공했고 당시 산업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과 9개 시중은행이 참여해 현금 10억 달러와 소비재 4억 7천만 달러를 제공했다. 당초 99년까지 모두 돌려받기로 했으나 러시아 측이 자국 사정으로 상환을 미루는 바람에 제때에 회수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같은 해 소련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현금 차관을 상환 못한 러시아는 당시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던 T-90형 전차, 보병 전투 차량과 헬리콥터 등 군수품을 대신 한국에 줬다. 그러나 한국군이 고급 군수품의 지급을 환영했다고 해도 서울은 기성의 무기 플랫폼 수입을 계속하기를 원치 않았다. 첫째, 한국은 미국의 군수물자를 대규모로 수입하고 있었고 러시아산 무기는 미국산과 융화가 잘 안 됐다. 이 밖에도 한국은 당시 군수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이고 싶어 했다. 러시아 기술 한국 이전 이제는 불편하다.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고 사드 배치가 결정된 이 마당에서 러시아는 한국으로의 군사기술 유출이나 이전을 막기 위해 더욱 고심할 것이다. 러시아의 최첨단 기술이 미국에 넘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미국의 F-22나 F-25 같은 스텔스 전투기를 우려하지 않는 이유는 러시아 방공 시스템에 포획되기 때문이다. S400은 제5세대 전투기의 위협을 무력화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이 S400위 기밀을 미국에 유출하는 것은 러시아나 중국의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사드 배치를 두고 중국과 러시아가 크게 우려하는 것이다. 가령
1976년에 극비리의 미그 25 전투기를 타고 소련 조종사가 망명한 사건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면서 전투기의 새 레이더 및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 기술 유출이 얼마나 큰 장애인지 상기시키는 대목이다. 생각해보자. 한국의 S-400을 기초로 만들어진 M-SAM과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통합되면 러시아는 잠재적으로 자국산 미사일을 타겟으로 지정해야 하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러시아는 첨단 미사일 방어체계 S-500을 실전 배치하기 위해 분주하다. 차세대 미사일 시스템인 러시아가 초속 7km 위속도로 날아오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핵탄두를 10개까지 탐지해 요격할 수 있는 최첨단 미사일 시스템이다.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결과적으로 한반도 사드 배치가 동아시아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는 주범이 됐다.